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네모난 우체통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족을 꿈꾸시나요? 아마 대부분 따뜻하고 화목한 가족을 원하실 거예요.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가족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특히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관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경험을 하신 한 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춘자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죠. 저는 우리 자식들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너무 답답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통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죠. 떡볶이 고추장을 끓이고 김밥 재료를 손질하고 어묵을 삶았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늘 든든한 아들이 있었거든요. 강호라는 이름을 가진 첫째 아들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가게로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죠. 아직 어린 손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학교 끝나면 바로 가게로 와서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주말마다 시장에서 장을 봐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강호는 항상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무엇이든 사다 줬죠. 양파가 떨어져 간다고 하면 양파를, 고춧가루가 부족하다고 하면 고춧가루를 말입니다. 손님들은 강호를 보며 늘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아들이 참 효자네요. 요즘 이런 아이 보기 드물어.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 자식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구나 싶어서 말이죠. 강호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는데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첫사랑 같은 분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모두 감동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표현해 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강호가 제 전부나 다름없었죠. 외로울 때마다 강호가 달려와서 위로해 줬습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강호가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명절이 되면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강호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까지 모두 모였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호가 가장 먼저 와서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까지 말이죠. 형이 있어서 든든해. 동생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강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게 제가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었어요. 분식집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저희 가족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요. 강호가 가게에 나타나면 모두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효자 아들 왔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 자랑을 하는 게 제 일상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강호가 계속 제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35이 되던 해였습니다. 강호가 갑자기 집에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설레 보였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 아들이 누군가를 만났구나 싶었죠.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라. 저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했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강호를 제게서 빼앗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강호가 한 여자분과 함께 집에 왔어요. 키는 보통이었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니, 윤정이에요. 강호가 소개하자 윤정이는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윤정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참 곱더라고요. 그리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마음을 놓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윤정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있고 성격도 밝은 편 같았어요. 무엇보다 강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강호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윤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자 윤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혼자서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말이에요. 오빠가 어머니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강호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었죠. 몇 번 더 만난 후였습니다. 윤정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앞으로 어머니의 둘째 딸이 될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를 얻는 기분이었어요. 윤정의 말투도 진정성이 느껴졌고요. 그래, 고마워라. 저는 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제 아들을 사랑해주고 저까지 딸로 받아준다니 말입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윤정은 참 착했습니다. 예식장 선택부터 식단 구성까지 모든 걸 저와 상의했어요. 어머니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역시 우리 강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윤정이 한복을 입고 절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효자 아들이 좋은 아내를 만났고 저는
효부까지 얻었다고 말이에요. 하객들도 모두 축하해 줬습니다. 춘자 씨, 며느리가 참 착해 보여요. 강호도 좋은 사람 만났네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제 마음이 벅찼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신혼 초기에도 윤정은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고 주말에는 강호와 함께 찾아와서 안마도 해줬어요. 어머니 어깨에 많이 뭉치셨죠? 윤정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딸 같았어요. 제가 며느리 복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도 좋은 사람과 결혼했고 며느리도 저를 잘 따라주니까요. 이런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어요.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말입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던 강호와 윤정이 격주에 한 번씩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라 바쁘겠거니 했어요.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윤정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히 가야지.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으시겠다.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며느리도 딸인데 친정을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친정일이 있다는 말이 자꾸 반복됐어요. 친정 부모님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친정 언니가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를 보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나마도 잠깐 얼굴 비추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윤정이 인사하고 나가면 강호도 따라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차 한 잔 마시고 가던 시간도 사라졌죠. 더 이상했던 건 기념일들이었습니다. 제 생신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예전에는 강호가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생신 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런 식으로 미리 물어보고 준비했죠. 하지만 그 해에는 달랐습니다. 생일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생신날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강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윤정의 생일 파티는 성대하게 열렸다는 걸 말이에요. 시댁 식구들도 모두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생일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다만 제 생신도 조금은 신경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친정 부모님 기념일에는 어떨까요? 윤정이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빠, 우리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에요. 꼭 참석해야 해요. 강호는 주저없이 승낙했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과 꽃다발까지 말이에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친정을 챙기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시댁도 조금은 생각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강호에게 서운한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바쁘겠지, 젊은 사람들이.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안마를 해주거나 오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인사만 하고 가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의 설날이었습니다. 명절만큼은 예전과 같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니까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도 만들었어요. 강호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말입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둘째, 셋째는 일찍 와서 차례 준비를 도와줬어요. 하지만 강호 부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 언제 와? 둘째가 물어봤지만 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거든요. 10시가 넘어서야 강호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차례는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윤정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미안해하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는 말 같았죠. 괜찮다. 어서 와서 떡국부터 먹어라. 저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상했습니다. 명절 아침인데 이렇게 늦게 오다니요. 떡국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강호도 윤정도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윤정이 강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도 가봐야 하는데. 그러자 강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잠깐 친정에 갔다 올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날인데 벌써 가겠다는 거였어요. 아직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벌써? 조금 더 있다 가지. 제가 이렇게 말하자 윤정이 대답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시댁에는 늦게 와도 되지만 친정에는 늦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럼 친정 갔다가 다시 와라. 제가 이렇게 말하자 강호가 애매하게 웃었어요. 그게 친정에서 친척들도 다 모이거든요. 아마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결국 강호 부부는 2시간 정도만 있다가 나갔습니다. 둘째, 셋째는 저녁까지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인데 첫째 아들이 이렇게 일찍 가버리다니요.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며 즐겁게 보냈는데 말입니다. 엄마, 괜찮아? 둘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제가 우울해 보였나 봅니다. 응, 괜찮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서운했습니다.
며칠 후 친척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강호 부부가 윤정의 친정에서 밤늦게까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친정 가족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게임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댁에서는 2시간도 채 못 있으면서 친정에서는 밤늦게까지 있었다니요. 예전에 윤정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둘째 딸이 될게요. 그때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냥 하는 말이었나 봐요.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 강우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정이 있었습니다. 명절 이후로 동네 분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나 표정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시장에서 만난 김 사장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춘자 씨, 요즘 강호 보기 힘들다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구나 싶었어요. 바쁘니까 그렇지 뭐. 저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김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유, 결혼하면 다 그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에는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강호가 효자라더니 결혼하더니 변했다던데? 이번에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친척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모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강호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보이지 않는다던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변했다는 걸 말이에요. 예전에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분식집 단골 손님의 말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들 며느리가 좀 이상하다던데요? 그분은 어떻게 알았는지 자세한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소홀히 한다던데 맞아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디에 숨고 싶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요. 강호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됐거든요. 예전에는 아들 자랑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는데 말입니다. 시장에서도 시선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아들이 효자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니를 안 본다던데 며느리 때문인가? 그런가 보지.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되다니 믿을 수 없었죠. 화도 났습니다. 강호에게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윤정에게도 화가 났어요. 결혼할 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구나 싶었죠. 어머니의 둘째 딸이 될게요. 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하니 웃기기만 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강호를 너무 믿고 의존했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곧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대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자부심이던 아들이 이제는 수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기 어려웠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칠순 잔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 있는 일이니 조금 특별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강호에게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칠순 잔치 준비 중인데 너희들 일정은 어떠니? 강호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날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늦는다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올 수도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 그럼 늦어도 되니까 꼭 와라. 며칠 후 윤정에게도 따로 연락했습니다. 윤정아, 칠순 잔치날 시간 될까? 윤정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저희 집에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친정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칠순 잔치 당일이었습니다. 동네 분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제가 평생 받아본 축하 인사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춘자 씨, 칠순 축하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허전했죠. 강호와 윤정이 없으니까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강호가 혼자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 일이 길어져서요. 윤정은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역시 친정일로 못 온다고 했습니다. 강호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윤정을 도우러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분노였어요. 참고 또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네 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춘자 씨, 오늘 윤정이네 친정에서 환갑잔치 한다던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프다던 게 거짓말이었구나 싶었어요. 실제로는 환갑잔치였던 거죠. 환갑잔치요? 제가 물어보자 그분이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응, 윤정이 아버지 환갑이래. 호텔에서 크게 한다던데. 강호 윤정이 부부가 주최했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 칠순 잔치는 핑계대며 빠지면서 친정 아버지 환갑잔치는 직접 주최했다는 거잖아요. 강호를 불러냈습니다. 강호야, 잠깐 이리 와라. 강호가 어리둥절하며 다가왔어요.
윤정이 아버지 환갑잔치가 오늘이라던데 강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들켰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어머니, 그게 뭐야? 거짓말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리기가. 강호가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의 강호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일은 거짓말까지 해가며 챙기면서 제 칠순 잔치는 이렇게 소홀히 하다니요. 평생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강호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화가 났거든요. 강호야, 우리 진짜 이야기 좀 하자. 강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니? 제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강호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정말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매주 와서 안부도 묻고 도움도 주고 했잖니.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 제가 이렇게 말하자 강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결혼하면 챙길 게 많아져요. 이해해 주세요. 챙길 게 많다고? 그럼 친정은 왜 그렇게 자주 가니?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강호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윤정이가 필요해서요. 나는 필요 없다는 거니? 이 말을 하고 나니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강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요. 괜히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섭섭하게 듣지 말라고요? 섭섭한 게 당연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예전에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아들이었는데 제가 울먹이며 말했더니 강호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너무 과거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그 순간 윤정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윤정이 물어보자 강호가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친정 자주 간다고 서운해 하셔. 윤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제 집안 챙기고 살아야죠. 시댁만 챙길 수는 없어요.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시댁만 챙기라는 게 아니었어요. 균형을 맞춰달라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그럼 내 칠순 잔치 때는 왜 거짓말했니? 제가 윤정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거짓말이요? 저희 아버지 환갑잔치와 겹쳐서 어쩔 수 없었어요. 겹쳤으면 둘 다 참석하든지 아니면 미리 말을 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윤정이 강호를 쳐다봤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어요. 강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윤정이도 힘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강호가 완전히 윤정 편이 되어버렸구나 싶었어요.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 평생 너만 보고 살았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와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강호와 윤정은 어색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저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실컷 울었습니다. 내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호와 대화한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 문도 열지 않았어요. 먹을 것도 넘어가지 않았고요.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강호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해맑게 웃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저의 첫사랑 같은 분이에요. 강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얼마나 감동했었는지요. 하지만 지금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윤정이 처음 왔을 때도 떠올랐어요. 어머니, 저 앞으로 어머니의 둘째 딸이 될게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었는지 기억났습니다. 정말 딸을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사진 속의 강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제가 아는 그 아들이 아니었죠. 며칠 후 강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응, 괜찮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뵐게요. 강호가 이렇게 말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그래. 저는 그냥 이렇게만 답했어요. 기대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강호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70이 넘어버렸네요. 그동안 제 인생은 오직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강호를 위한 거였어요. 제 꿈도 제 행복도 모두 강호를 통해서 찾으려 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말이에요. 강호에게 제 모든 걸 의존했으니 강호가 멀어지면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였죠. 며칠 후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사장님, 어디 아프셨어요? 며칠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겠더라고요. 떡볶이를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제게도 할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라도 운영할 수 있고 손님들도 저를 찾아주고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강호에게 기대하지 않기로요. 서운해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그냥 다른 가족일 뿐이에요.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도 제 삶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0이 넘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게도 운영할 수 있고, 동네 분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강호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아요. 제 행복을 강호에게 맡기지 않을 거거든요. 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강호의 아내일 뿐이죠. 제게 잘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가족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추억일 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좋았던 시간들은 좋았던 거고, 지금은 지금인 거죠. 내일부터는 다시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나를 챙길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강호야, 윤정아, 모두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하지 않을 거야.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일 거야.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반대로 며느리나 사위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춘자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평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겪은 혼란과 상처,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